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8일 수요일 오후 4시 17분입니다. 미국 증시도 혼조하게 마감하고 오늘 아시아장에서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일 없는 가운데 그냥 시장은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죠? 요즘에 단기적으로 세계 증시 상승 추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특별한 일 없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아직까지는 뭐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와중이다. 뭐 그렇게 잘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럽 증시도 당연히 강합니다. 그죠? 별일 없어요. 잠시 후에 유럽 증시는 또 상승 출발 예정입니다. 특별한 일 없이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란 게 무섭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본 중앙은행 그죠? 아무 일 없었다고요. YCC 정책 유지, 신중론을 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은 그제 그러니까 지금 이번 회의에서는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갔는데 뭡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불안감, 뭐 일본에 관련된 불안감 이런 거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겠죠, 그죠? 뭔가 이번에 결론을 내줄 수도 있었어요. 아, 일본 정부가 좀 시장의 뜻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일본 정부가 더 개기느냐, 이렇게 좀 어떤 명확한 결론을 내줄 수 있었는데 일단 어떤 그 결론을 좀 일단 미룬 것 같습니다. 그런 결정을 좀 뒤로 미뤄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계속해서 어떤 그 잔잔한 불안감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뭐 조금 뭐 잘못 이야기했을 수도 잘못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일본 중앙은행 기존 정책 유지죠. 기존 정책 유지란 말은 뭡니까? YCC 10년물 국채금리 0.5%로 고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0.5 고정이니까 뭡니까? 0.5라는 숫자를 일본 정부가 유지하겠다라는 걸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의 의미는 그거겠죠. 나는 계속해서 니네 시장과 싸울 거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시장과 정부의 이 의견 차이가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고 이게 어떤 싸움이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불안감이나 악재가 잔잔하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 이슈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하여튼 뭐 조금 더 싸워 보겠다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요. 0.5로 맞춰놨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소문난 잔치에는 별 볼 일이 없었던 것 같고, 이거 어떤 뭐 정책 변화 이런 걸 기대했던 시장은 뭐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뭐 빠지던 증시는 올라가고 뭐 오르던 증시는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저 이슈로 인해서요. 아직까지 일단 그래서 뭐 일본 중앙은행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뭐 특별히 영향을 미친 건 일단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오늘 밤에도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밤에 중요한 이슈들. 유로존 물가지표들 잘 봐야 됩니다. 유로존 물가지표가 높게 나와서 계속해서 유로존이 긴축한다라고 하면은 달러 약세의 요인이 되겠죠. 그죠? 그런 점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물가지표가 발표되는데 뭐 CPI가 좀 진짜 중요하지 PPI는 좀 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물가지표니까 잘 보자고요. 이것도 인플레를 알려주는 물가지표니까 잘 봐야 됩니다. PPI들이 오늘 밤에 발표되니까 이것들 좀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기 리테일 세일즈도 좀 보긴 봐야 돼요. 리테일 세일즈도 미국 소매 판매 발표되는데 최근에 미국 경기도 좀 비틀비틀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요즘 소매 판매는 이런 지표들이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예상치보다 하회하고 또 그리고 생각보다 안 좋은 값들 막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점들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유지될지 이런 점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지표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그래서 뭔가 좀 구경할 만한 재료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이제 영국에서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영국은 지금 뭔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보면은요. CPI 뭐 이런 걸 보면 다들 다른 나라들은 야 이제 인플레가 잡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국은 인플레가 잡혔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높은 CPI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이 요즘 달러 약세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죠, 그죠? 예,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야 영국 인플레가 계속 높으면은 영국 같은 나라 뭐 안 좋을 수도 있지 않겠냐 싶은데 근데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게 선반영의 개념도 있고 뭐 달러 인덱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인플레 높은 게 뭐 어쩌면은 또 호재로 또 받아들여지고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 일이 참 복잡합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볼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영국은 인플레가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있다. 뭐 증가율도 0.4다.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높은 걸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세계도
오늘 하여튼 뭐 다들 일본 중앙은행 이런 거 때문에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아무 일도 없이 하여튼 평화롭게 하루가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대충 좀 살펴보자면은 그냥 지금까지 이제 기술적인 이벤트로 사용을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최근에 어떤 뭐 단기적으로 한쪽으로의 쏠림이 좀 심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엔화 같은 거 최근에 아래쪽으로 좀 가는 게 심했으니까 그냥 이제 BOJ 이벤트를 통해서 반등 좀 하는 거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오르던 놈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놈은 오르고 그냥 이런 걸 어떤 BOJ를 요런 어떤 기술적인 재료로서 가볍게 활용을 해준 듯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뭐 특별히 아직까지 할 말은 없고요. 일본 엔화도 아직까지 뭐 계속 강세 흐름, 아직까지 강세 추세 유지하고 있고 추세 전환 그런 거 이해하기 어렵고요. 뭐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도 사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이렇게 급등할 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일단 급등했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이유에서 급등한 것 같아요. 미리 빠졌습니다. 그죠?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있기 전에 미리 이제 중요한 지지선까지 좀 급하게 빠졌고 이벤트 났으니까 또 오른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본 통화정책과 관련된 어떤 불안감, 잡음은 좀 계속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뭐 박스권이고 뭐 박스권이고 계속해서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있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이것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일본 눈치만 보면서 그냥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중국 증시 여전히 강한 겁니다. 저항은 좀 누적되고 있지만 이게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인데 이거 아직도 잘 지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잘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상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위안화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일 없고요. 그죠? 최근에 워낙 많이 빠지니까 반등 좀 나오고 있다. 이 정도 모습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새해 들어서 일단 뭐 엔화나 위안화 이런 거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 위험 자산들 그에 따라 당연히 이렇게 신나게 위험 자산들은 상승하고 있고 주식들 올라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 흐름 끝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흐름에 좀 변화가 생기려나 싶은 그런 구간까지는 왔습니다. 왜냐? 이런 것만 봐도 좀 느껴지죠. 그죠?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과대하다. 혹은 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 이슈 있었고 또 그리고 뭐 오늘 밤에 있는 유로존 CPI 또 뭐 그리고 미국의 어떤 물가지표 혹은 뭐 소매 판매지표 이런 거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재료로 활용될 수 있죠. 그런 부분들 좀 잘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죠? 한국 증시 코스피는 오늘 뭡니까? 그 중요한 자리 지지했죠, 결국. 312. 이게 물론 이제 최근에 이거래일 코스피가 하락한 게 어떤 뭐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 아래쪽으로 보고 싶다. 난 아래쪽으로 그래도 뭔가 모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뭔가 기준은 생기긴 생겼어요. 어쨌든 계속 상승만 하고 매수세만 나오던 증시에 매도세가 등장을 한 거니까 이 매도세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뭔가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생겼는데요. 근데 그 근거가 희미합니다. 그죠? 그 근거가 강력한 근거는 아니고 좀 시원한 근거라면 312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312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오늘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312 지지하면서 이렇게 일단 그래서 아직까지는 야 상승 중 눌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위쪽으로도 좀 일단 제한되긴 했죠. 그죠? 최근에 어디선가 하락이 나오긴 했으니까 뭐 317.5, 뭐 318 정도 부근에 어딘가 저항이 있구나라는 건 일단 확인했습니다. 더 상승하고 싶으면 이제 이 자리를 넘어가야죠. 그죠? 318 이런 자리를 넘어가야 위로 더 가는 거겠죠. 그죠? 어딘가 일단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생겼는데 일단 그 근거는 미약하다. 요 정도. 강력한 근거는 311을 붕괴시켜야 된다. 요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중고점형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런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상승을 보시는 분이든 하락을 보시는 분이든 굉장히 이제 손톱 물어 뜯으면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 긴장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증시가 아무튼 저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코스피가 올라오니까 보시다시피 17 부근에서 아직까지 지지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변동성 지수들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은 이런 것만 봐도 좀 강하긴 강해요. 그죠? 이 자리를 완벽하게, 이 전저점 자리를 완벽하게 붕괴시켜야 좀 더 시장이 안정되긴 하는데 아직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일단 뭐 시장의 불안감은 좀 여전히 좀 위태위태하다. 불안감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일단 어딘가 붕괴됐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볼만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코스피 이 정도 빠졌다고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다. 아직 그런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는 있습니다. 이거 이러다 추세 전환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계속해서 그냥 버티기만 하고 있고 매수세도 안 보이고 매도세도 안 보이죠. 일단 가만히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제가 어떤 결론을 내겠죠, 그죠? 잘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까지 뭐 명확한 그런 뚜렷한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다들 단기적으로 최근에 너무 많이 달려온 그런 피로감 때문에 쉬어가고 있다, 이 정도 느낌입니다. 워낙 강세, 최근에 너무 많이 달렸으니까 쉬어가고 있다. 증시 급등 너무 심했으니까 쉬어가고 있답니다. 아직까지는요, 추세가 전환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세 전환 가능성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죠?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6,500원이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6,400원이니까 뭐 이 정도는 뭐 아직까지는 뭐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있다. 완전히 깬 건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다 애매한 거예요, 그죠? 위쪽에 저항은 많이 쌓여서 방향 전환 될 수도 있는데 된 건 아니다, 그죠? 예, 될 가능성 정도는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잘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야 언제 전환되나 이러면서 보고 있으면은 본인만 피곤합니다, 그죠? 그냥 편안하게 시간 보내시면서 하루하루 그냥 체크해 나가시면 어느덧 뭐 신호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너무 기대하고 있으면은, 그죠? 너무 막 기대하고 신경 쓰고 있으면 그런 일이 잘 안 나타나죠, 그죠? 편안하게 힘 빼고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미국 증시는 뭐 오늘 아침에 대충 뭐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이건 눌림이다, 그죠? 아직까지 눌림이고 더 올라가는 그림이긴 합니다. 뭐 위쪽에 저항 어딘가 있다, 뭐 이런 거 말씀드렸었고, 아래쪽에 지지선, 그죠? 중요한 자리 어디라고 대충 뭐 말씀드렸었고요. 패스하고요.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그림이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뭐 다른 거 뭐 체크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 뭐 보시다시피 일단 뭐 잘 죽지는 않고 있습니다. 죽어야 될 때 잘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변동성 지수의 이 처절한 싸움은 아직까지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제가 한동안 좀 깜빡하고 말을 안 했었지만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달러의 추세 전환 여부 이런 것도 좀 잘 지켜봐야 됩니다. 요즘 연초에 달리다가 이제 피곤해졌다고요. 계속해서 달러가 아래로 달리다가 피곤해지니까 더 이상 이제 잘 못 가고 있어요. 이런 점들, 잘 못 갈 때 추세 전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시간 잘 보내는 거, 그죠?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 하시는 분들 10년물 국채금리 잘 보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아래쪽에 중요한 라인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긴 했는데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라인 붕괴 안 됐으니까. 예. 다만 붕괴 임박이고 추세 전환 임박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완성했죠. 거의 다중천장형 일단 완성하긴 했죠. 예. 실제로 이제 이 라인을 붕괴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우리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기만 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니면 뭐 조심스럽게 뭐 한 숟가락씩 하거나 이 정도지, 아직까지 뭐 의미 있게 막 뭐가 이제 신호가 나왔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 그죠? 뭐 특별한 게 더 뭐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